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세은, 김경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의 글로벌 경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간 고용지표 수정 발표에 출렁였는데요.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도 주요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1년치 고용 통계를 다시 집계한 결과 기존보다 91만 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하향 조정인데요. 운송, 레저, 전문, 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인이 됐지만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했고요.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에 힘입어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17과 신형 에어팟, 애플워치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7 시리즈는 성능 개선은 있었지만 혁신은 없었다, 이런 시장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충격에도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대형주 의존도가 높고 중소형주는 좀 부진한 다소 불안한 구조가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통계 하향 조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오른 45,71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37% 오른 21,879포인트,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한 6,5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미국 노동부가 지난 1년간 고용 증가를 기존 발표보다 91만 명이나 적게 잡아야 한다고 수정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다만 고용 약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번 FOMC에서 최소 베이비컷은 기정사실화됐고 B컷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증권 도입을 공식 추진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해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디지털 증권으로 거래하겠다며 SEC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3분기 말 미국 투자자들은 첫 토큰 기반 주식 거래를 직접 경험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번 조치는 자산 유동성 확대와 거래 효율성 제고를 겨냥한 시도로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 부재와 유동성 부족 같은 걸림돌이 남아있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 가치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료 약세 속에 97.8 수준까지 올라서며 전일 대비 0.36%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 8월 PPI와 CPI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부각된 영향인데요. 고용 증가세가 대폭 하향 조정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동시에 국채금리와 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달러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질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WTI 10월물은 0.59% 오른 배럴당 62.6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카타르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카타르가 그간 휴전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중동 정세 불안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휴전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0.2% 내려가며 트로이 온스당 3,6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 가격에 부담을 줬습니다. 달러 강세 역시 금 수요를 위축시켰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7.7선을 회복하면서 비달러 통화 투자자들에게서는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PPI와 CPI가 금 가격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녹색 계열이 우세했습니다. 기술주부터 금융, 헬스케어까지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7 공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치며 1.48% 하락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1.46% 상승했고 AMD는 2.91% 오르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5거래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2.6%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2.47%, 메타는 1.78% 오르면서 대형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금융주에서는 JP모건이 1.69%, 골드만삭스가 2.98% 오르면서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버핏이 대규모 매입한 유나이티드 헬스가 무려 8.64% 급등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팔란티어 등 클라우드 AI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8월 한 달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또다시 엔비디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둔화와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주가는 2% 하락했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자들의 구매 1위를 지키면서 AI 대표주 입지를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랠리와 맞물며 관련 AI 반도체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학 개미들의 한 달 평균 수익률은 6.5%로 국내 투자자들의 2배에 달했고 엔비디아는 변함없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미국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시장 점유율이 38%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특히 불과 6월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48%였다는 점에서 하락 속도가 가파릅니다. 저가 중국 전기차 공세 그리고 신차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모델 3, 모델 Y의 경쟁력이 악화된 가운데 사이버트럭 이후 볼륨 모델 출시가 지연되면서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타는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왓츠앱 전 보안 책임자가 하루 10만 건에 달하는 계정 해킹 피해가 있었지만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었고 경영진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해고로 보복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이어진 내부 고발과 아동 보호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뢰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메신저 앱 중 하나인 왓츠앱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애플은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바로 아이폰 에어를 공개한 건데요. 두께가 5.6mm로 삼성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습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자신감과 함께 프로급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999부터 시작하며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팀쿡 CEO는 이번 제품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충성도를 무기로 다시 한번 시장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여러분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선박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장, 작은 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선박과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 온 기업,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부심, 삼성중공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 계열의 조선 해양 전문 기업으로 본사는 경남 거제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서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가 건조됩니다. 1974년 설립된 삼성중공업은 40년 넘는 역사를 거치며 한국 조선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으로 버텨내며 세계 1위급 조선사로 자리매김했죠. 삼성중공업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선, 즉 화물이나 원자재를 운송하는 상업용 선박 분야, 다른 하나는 해양 시추 설비나 가스 채굴 기지를 건조하는 해양 플랜트 분야입니다. 상선에서는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까지 다양한 선박을 제작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시추선, FPSO, FLNG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분야는 바로 LNG 운박선인데요. 영하 163도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첨단 기술 없이는 만들기 힘든 배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 추진 방식, 친환경 고효율 엔진을 탑재한 차세대 LNG 운반선을 시장에 내놓으며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용 쇄빙 LNG선 같은 특수 선박까지 건조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FLNG를 성공적으로 인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FLNG는 바다 위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액화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가스 공장인데요. 이처럼 복잡한 설비를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대 이후 조선업 전반이 불황을 겪으며 삼성중공업도 큰 적자를 경험했죠. 특히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지원과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사들과의 합종 연횡,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응해 전기,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조선업계 패권 경쟁 속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정체성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여러 차례 거머쥐며 한국 조선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 주역이죠. 앞으로는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기술, 전기 추진 시스템 같은 미래형 조선 기술을 통해 글로벌 조선업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삼성중공업은 거제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를 무대로 초대형 선박과 해양 플랜트를 통해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상을 높여온 기업입니다. 물론 불황과 위기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만들어갈 바다 위의 거대한 미래, 그 항로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삼성중공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경제 이슈들도 전해드릴 텐데요. 세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월 2조 원대 계약이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이로써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9년 말까지이며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공개입니다.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 압박에도
현지 기업이 삼성 바이오를 택한 것은 세계 최대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T 가입자들은 대상으로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가 가상 기지국을 활용한 해킹 때문이라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T 소유가 아닌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정보가 탈취돼 ARS 인증 방식을 통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 규모는 약 5천만 원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과기정통부와 합동조사단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창립자 박진영 CCO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등 한류 확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곽진영을 K-팝 세계화를 이끈 대표 인물로 평가하면서 위원회가 글로벌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금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이 처음으로 1톤을 넘어섰습니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 현물 거래량은 1,093kg, 거래대금은 1,794억 원으로 2014년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금 가격은 그램당 16만 7,74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매입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안전자산 신호가 켜진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시장의 거래 규모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통산 4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세운 3주 기록을 넘어선 성과인데요. OST 수록곡 중 Your Idol, 소다팝, How It's Done까지 총 4곡이 동시에 톱10에 진입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K-팝 OST의 글로벌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면서 K-팝이 특정 팬덤을 넘어 보편적 장르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317선을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인 3,316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인데요. SK하이닉스도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지수를 이끌었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1.67%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3,314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상승폭을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유지해줬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억 2천억 원대 물량을 던져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외국인이 1억 3,780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9천억 원대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상승폭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0.99% 상승했고요. 8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789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29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000억 원대 물량을 던졌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72,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는데요. 5%대 5.56% 강하게 급등해주면서 30만 닉스 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30만 4천 원에 종가 형성해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0.68% 빨간불 켰고요. 기아도 0.47% 상승해줬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증권주들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KB금융은 7.01% 강하게 상승불 켜주면서 11만 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동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78%, 2% 가까이 낙폭 보여줬고요. 11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0.81% 하락하면서 49,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리가겐바이오도 소폭 상승했고요. 삼천당 제약은 5.69% 빨간불 켜졌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4.61% 빠지면서 6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세은 아나운서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7거래 연속 오르며 30만 원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장에서 주가는 전거래 대비 3% 이상 뛰면서 29만 9천 원을 기록했고 장중한때 29만 9,500원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에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 예상 수요 약 80억 기가바이트 가운데 하이닉스가 70% 가까이를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되며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30만 3,5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0만 닉스 돌파해주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지배력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꾸준히 확인이 되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세가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오픈 AI와의 글로벌 협력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성장 스토리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대표주로서 오늘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선 관련주들도 뜨거웠는데요. 대한전선이 최근 안정적인 이익 개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북미와 중동 지역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였었는데요.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안정과 더불어 수주 기반 확대가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라는 신호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케이블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함께 국가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한전선의 수익 구조 역시 중장기적으로도 한층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전선이 이제야 비로소 체질 개선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과거 단기 테마주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적 기반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던 전선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가져온 특징주 사이버원입니다. 정보보안주가 KT 해킹 파장에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원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9시 기준 20% 넘게 치솟아 4,0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됐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 결제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커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안 기업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수요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며 사이버원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사이버원 오늘 장에서 급등 흐름 유지한 채 3,82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사이버원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KT 해킹 여파에 20%가 넘는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보안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이슈가 불거지면서 보안 관련 종목인 사이버원이 장중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 통신, 공공기관까지 연이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서 보안 강화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보안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업종 전반에 단기 모멘텀이 붙는 모습인데요. 오늘 사이버원의 주가 움직임은 보안주가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은행주는 여전히 규제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라는 악재를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나 시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변수까지 겹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방은 의외로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 매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시 최근 은행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장은 버틸 때 더 강하다, 이런 속성을 은행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주는 여전히 규제 리스크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과 실적 방어력으로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어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특징주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의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임명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일 오전 주가는 3% 이상 오르면서 77,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박진영 프로듀서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위원회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대중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인데요. 박 위원장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성 이슈에 힘입은 JYP 엔터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76,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JYP 엔터가 박진영 프로듀서의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위원장 임명 소식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이번 임명은 국내외 음악산업에서 JYP의 영향력과 입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JYP가 향후 정책 산업 방향성에도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도 JYP 엔터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인사 발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JYP의 성장 스토리에 계속해서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 저희와 함께 엔터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경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의 인물 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학 시절 제출한 한 장의 레포트가 훗날 글로벌 물리혁신의 서막이 된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세계 최대 특송기업 패드엑스의 창업자로 알려진 프레드 스미스입니다. 프레드 스미스는 1944년 8월 11일 미국 미시시피주 마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식당 체인과 버스 회사를 운영했지만 스미스가 4살 때 세상을 떠나며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뼈질환을 앓았지만 회복 후에는 비행에 큰 관심을 보였고 10대 시절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마추어 파일럿이 됐습니다. 1962년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한 그는 학기 중 레포트에서 소형 화물을 야간 항공망으로 신속 배송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교수님에게는 평범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훗날 패드엑스의 청사진이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스미스는 미 해병대 장교로 베트남전에 2차례 파병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사 물자 보급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공급 없이는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은 그가 물류혁신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971년 그는 상속받은 재산과 벤처 자금을 모아 페더럴 엑스프레스 연방특급을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이길 배송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1973년 회사 계좌에 단 $5,000만 남았을 때 스미스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말 동안 라스베거스 블랙잭 테이블에서 $27,000를 따낸 것이죠. 그 돈으로 항공유를 사 회사를 다시 일주일을 버텼고 결국 새로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패드엑스는 살아남습니다. 이 극적인 에피소드는 지금도 기업 사상 가장 대담한 베팅으로 회자됩니다. 패드엑스는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룹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도입해 메인 거점에서 소규모 지역으로 신속히 물류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정착시켰고 세계 최초의 실시간 화물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보라색 약속, 즉 퍼플 프로미스죠. 반드시 정시에 배송한다는 철학을 실현했죠. 오늘날 패드엑스는 220여 개국에 하루 1,600만 개의 화물을 배송하며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 글로벌 물류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미스는 기업가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장례식에서의 활동, 조지 W. 부시와의 깊은 친분 등의 정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죠. 또 코로나19 초기에는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검체 운송을 지원했고 때로는 개인 전용기를 활용해 국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패드엑스는 단순한 택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의 파트너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프레드 스미스의 리더십은 명확했는데요.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도 만족한다는 철학 아래 패드엑스는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로도 기억됩니다. 가끔은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실패해도 끝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등 그의 말은 오늘날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도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패드엑스의 방향을 조언했고 그리고 2025년 6월 21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당시 그의 춘자산은 약 53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그의 죽음은 현대 물류의 개척자가 떠났다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프레드 스미스의 이야기는 도전의 힘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끈기를 보여줍니다. 한 장의 레포트에서 시작해 세계 물류의 혈관을 만든 인물. 그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한 인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는 하루 만의 배송 속에는 프레드 스미스가 남긴 도전의 유산이 살아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패드엑스의 창업자 프레드 스미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릴 텐데요. 태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오늘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라는 주제로 하나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인데요. 주택 시장 동향,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 그리고 투자 시사점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건설업 전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건설업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2.5포인트나 웃돌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연기금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택 관련 종목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한 건데요. 다만 전국 매매 수급 지수는 93.9%, 여전히 매도자가 많은 흐름을 보이며 시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전국 주택시장 동향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전세가는 13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시장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율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네, 특히 수도권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매매 가격은 28주 연속, 전세 가격은 29주 연속 상승했고요. 서울은 매매가 33주 연속, 전세가 3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지방의 흐름은 다소 다릅니다. 지방광역시는 매매가가 무려 66주 연속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타 지방도 매매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큰 그림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적정 공급량을 연간 25만 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해마다 약 9만 호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차별점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공공 주도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직접 시행을 강화합니다. 둘째는 착공 기준 관리입니다. 분기별 착공 실적을 관리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민간 공급에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민간 매각 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간도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공급 경로를 나눠보면 공공택지 37만 호는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 활용, 공공분양 임대 확대가 있습니다. 도심 36만 호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활성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유후 부지는 38만 호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국공유지 활용, 민간 및 기타 57만 호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급 촉진, 이렇게 세분화된 공급 전략으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업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형 건설사는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 건설사에는 기회가 될 전망인데요. 2026년 LH 도급 수주 확대가 예상되면서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자재 업종도 2027년 이후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시멘트, 철강제, 내장재 출하량이 늘어나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주택주 전반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착공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만 중소형 주택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합니다.
LH 직접 시행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같은 정책 이벤트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LH가 수도권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리고 국토부의 2026년 예산은 62.5조 원, 전년 대비 4.3조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공적 주택 공급 확대, 항공, 철도 안전 강화, 대중교통비 경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외에도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예산이 편성돼 지방 건설 경기와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7월 1,305건, 전월보다 13% 늘어났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서 연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위험 부동산 여신 자제를 요구했고, 가덕도 신공항공사는 예산 감축 속에서도 정상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수주 공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공동주택 EBL과 상봉 9I 주상복합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공사를 3,938억 원 규모로 수주했는데요. 이처럼 건설사들은 해외 의료시설, 공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를 확대하며 내수 불확실성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착공 기준 관리, 공공주도, 민간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 중견 건설사와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착공 실적과 이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대형사는 관망, 중소형 주택주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번 주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코스피는 박스권을 벗어나 모처럼 날개를 달았습니다. 미증시도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경진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며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날아올랐는데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 3,314를 경신했습니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중 오늘 기억에 남는 소식은 바로 특징주로도 소개했던 JYP주였는데요. 이 박진영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등급으로 치면 이게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K-팝 역사를 함께 써내려왔던 인물이라 이 자리에 정말 적합해 보이는데요. 박진영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K-팝이 마주한 이 호황에 힘을 쏟겠다며 이 자리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비록 차익 실현에 하락 마감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요. K-팝 더 넓게 날아올라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 강세 흐름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은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 증시에서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한미 증시가 함께 날아오른 하루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상승해주면서 오늘 날아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더 날아오르자 코스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왔던 상승세 남은 한 주도 계속해서 이어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